그리고 지금 블로그가 뭐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저희 그 수강생분들 중에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블로그를 통해서 방송국에서 그걸 보고서 이제 다 섭외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근데 그게 계속 연쇄적으로 또 다른 방송국에도 섭외가 오고 그게 자연스럽게 계속 바이럴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블로그를 하실 때 이게 모바일 앱으로도 블로그를 쓸 수가 있고 PC에서도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물론 글 쓰는 부분들은 뭐 PC에서도 많이 쓰지만은 요즘엔 다 글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모바일에서 많이 씁니다. 저희 교수님도 거의 99% 이상 모바일에서 대부분 쓰고 있고요. 저는 멀미가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그래서 저는 80% 이상은 PC에서 쓰고 나머지는 이제 모바일에서 쓰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안 까신 분도 있으시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설치해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 화면이 약간 좀 다릅니다. 모바일이랑 PC랑. 네. 근데 주로 고객분들이 방문자들이 보는 거는 모바일의 비중이 높아요. 70% 이상. 네. 모바일에서 어떻게 내 글들이나 이런 게 잘 보이는지를 갖다 판단하셔야 돼요. 네이버 PC로 가셔서 모바일 앱 설치하신 분들은 PC로 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 네, 메인 화면이 자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서 블로그라는 영역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분들은 네, 블로그 화면이 보일 거고요. 다시 권영수 대표님 지금 오셨으니까 네. 네, 권영수 대표님 PC 갖고 오셨어요? 네, 갖고 오셨어요? PC도 키시고요.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해 주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블로그 앱. 네이버 PC 화면에서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 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는 본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누구 타인 거를 빌려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걸 뭔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데 굉장히 힘드세요. 이게 블로그 아이디 변경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대표님 걸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내 생년월일 기재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인증받고 한 내 걸로. 그래야 나중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예약이나 뭐 엠페이 같은 것들을 다 승인을 받을 때 그대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표 회사 아이디로 하셔도 되는데 대표님 회사인가요? 아니면 네, 대표님 회사면 네, 회사 아이디로 하셔도 되십니다. 네, 블로그는 그리고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회사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라고 하죠. 회사 이름을 걸고 블로그를 쓰는 거고 개인 블로그 그냥 내 이름이나 내 뭐 별명을 달고서 나와 관련된 주제를 쓰는 개인 블로그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개인 블로그로 하시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꼭 일단 회사를 뭐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브랜드 블로그로 하셔야 되지만 일단 시작은 내가 브랜드가 약하다. 네,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 블로그로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 블로그로. 자, 이렇게 가셨으면 자, 블로그 영역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네, 블로그를 누르시면은 요 화면 여기죠? 네, 이 부분을 누르시면 자, 그 밑에 내 블로그라고 이렇게 있어요. 내 블로그. 네, 네,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미 블로그가 만들어지신 분은 블로그 화면이 뜰 거고 아직 안 만들어지신 분들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으라고 기본적인 템플릿이 제시가 될 겁니다. 내 블로그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처음 블로그를 개설하시는 분은 이 화면 뜨시는 분 네, 아무도 안 뜨시나요? 이 화면
다 만드셨나 보구나. 다 만드셨군요.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뜨실 겁니다. 블로그 PC에서.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누르시면 되세요. 다른 것도 누를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스킨을 선택해 보세요 하는데 여기에서는 네, 그냥 하얀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제일 깔끔하게. 다른 거 이 스킨이라는 건 전체적인 블로그의 배경화면을 뜻하는 건데 일단 하얀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하얀 거 자, 선택을 하시고 네. 여기 미리 보기도 있으니까 뭐 이 스킨 사용하기 한번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눌러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첫 번째 거 하얀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블로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일단 건너뛰세요. 이거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블로그 정보, 프로필 이미지랑 별명이랑 블로그명 이거 건너뛰세요. 그대로. 네, 건너뛰시면 이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 이렇게 딱 뜰 겁니다. 네, 기본적인 화면이 딱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블로그 PC 화면은 자, 이 부분이 뭐냐면 타이틀 이미지 영역 여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음식점으로 치면은 간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타이틀 영역.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단 메뉴 영역입니다. 메뉴판처럼 누르는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상단 영역인 거고 이 부분은 예, 글쓰기 이제 포스트 영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글을 쓰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기본 화면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기본 화면이 만들어지고 자 그럼 내 블로그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제가 그러면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 블로그가 만들어진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게 되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냥 핸드폰 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작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보이고 PC는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이게 PC고 네, 이게 모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다르죠? PC와 모바일. 네. PC와 모바일 다르죠? 똑같이 다 하시는데 이게 영역 스마트폰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이렇게. 모바일과 PC. 근데 주로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디를 우선적으로 보냐를 했을 때 모바일의 비중이 높습니다. 먼저. 모바일을 통해서 글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더 PC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PC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혼 상담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이혼은 일단 모바일에서 1차적으로 봐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PC에서 차분히 앉아서 보는 패턴을 많이 보여요. 왜냐면 중요한 데 그게 달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혼 관련된 부분은 양쪽 다 힘을 줘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외식 블로그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단 1차적으로는 모바일 영역을 잘 꾸미시고요. PC는 너무 힘을 많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힘을 준다는 거는 과도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이미지 구성이랑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차이점이 다른 거는 이해하셨죠? 모바일과 PC의 다른 점은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글 쓰거나 확인하는 거는 동일하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능적인 부분들은 모바일과 PC가 다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PC에 있는 기능들을 모바일에 다 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없고 거의 많이 모바일도 PC화 돼가고 있지만은 일부만 있고 나머지 상세한 기능들은 PC에서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있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에서 관리를 한번 눌러보세요. 관리를 PC 밑에 관리. 자,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관리. 자, 이렇게 보면 블로그 명과 별명, 그리고 소개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 근데 그럼 블로그명은 뭐고 별명은 뭘까요? 블로그명은 뭐고 별명은 뭘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블로그의 제목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이 블로그는 어떠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별명. 좀 더 이제 이거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좋고, 별명은 어디에 나오고, 이름은 어디에 나오냐 보시면, 요게 블로그 제목인 겁니다. 네, 블로그 명. 요게 블로그 명인 거고요. 요게 별명인 겁니다. 별명. 그렇게 나눠주세요. PC에서는 요거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모바일은 다 보이는데 PC에서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다. 따르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PC나 모바일 자 모두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별명이랑 이것 중에 별명이랑 잠깐만요. 하나에 또 이거 잠깐 작성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목이나 별명은 좀 이런 식으로 좀 친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딱딱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 이게 뭐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한 표현으로 해가지고 뭐 독서 경영 컨설턴트 하면 책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부동산 전문 뭐 출판 작가다 하면은 뭐 돈 읽어주는 여자, 뭐 돈일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과일 상에는 뭐 과일 삼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네, 친근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참고를 하시고요. 네, 블로그 명과 별명 여기는 조금 더 이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쭉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 명은 그리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일단 편안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제목을 쓴다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20년 동안 이 하나의 업종만 했다. 그럼 뭐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전문가라는 걸 딱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 네, 만약에 이혼 전문 변호사면은 국내 1위 하면 좀 그렇죠. 무슨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 그 이혼 소송 그분 변호사의 이름을 쓰고 여기 소개글은 뭐를 쓰는 게 좋을까요? 가치를 입증하려면 이게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정보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감성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나는 뭐뭐뭐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떠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정보성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뭐 이혼 소송 몇 번, 몇 번의 승소, 뭐 그리고 뭐 10년 동안 이혼 전문 뭐뭐뭐 해가지고 그런 승소에 관련된 소송 승소에 관련된 걸 쭉 쓸 수 있고요. 뭐 이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무슨 방송 출연했다. 그리고 뭐 어떤 거에서 뭐 상을 탔다. 아니면 뭐 블루 리본이나 하여튼 뭐
음식점 인증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쓸 수 있고요. 경력 사항들 갖다가 쭉 쓰면 되겠죠. 예.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쭉 써주시면 아, 이 사람이 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 소개글로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개글은 내 블로그글 하단에도 바로 나오고요. 모바일 화면에도 바로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필 소개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에도 소개글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바꿨나? 국내 최초 했다가 국내 1위로 바꿨거든요. 국내 최초, 국내 1위. 이 외식 온라인 마케팅 과정을 교수님이랑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열었더라고요. 최초이자 그리고 조금 이제 후발주자로 나오긴 하지만은 아직 저희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1위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대표님들도 그런 내용들을 쭉 써주시면 되세요. 경력 사항들 갖다가 쭉 써주시고요. 내가 뭐 이렇게 쭉 이력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군대 갔다 온 걸 쓰셔도 되세요. 청양의 그 도시락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기다 막 단증, 합기도 몇 단 막 이런 걸 막 써놓더라고요. 특공대, 뭐 특전사 나온 거 뭐 그런 거 쓰셔도 되십니다. 네,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이 글이 프로필 소개글 내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 하단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필 내용은 대표님들이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가치를 잘 입증할 수 있도록 나는 이 햄버거만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맥도날드부터 뭐 롯데리아 두루 다 거쳤다 뭐 이런 내용을 다 쓰셔도 되겠죠. 네, 아니면 전 세계로 햄버거만 먹으러 갔다. 네, 고든 램지 버거부터 해가지고 네, 쭉 돌았다는 그런 내용들 갖다가 또 그런 내용들을 블로그에 써주시면 또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껏 써주십시오. 그럼 여기에 쓰면 이게 그대로 모바일과 PC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다 연동이 되는 거니까 모바일에서 수정해도 PC에 적용이 되고 PC에서 수정해도 모바일에 되고 해주시고요. 자, 그럼 그 밑에 주제가 중요하죠. 주제. 네. 요거는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제는. 네, 이게 뭐 문학, 책, 영화, 미술, 디자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이호는 뭔가요? 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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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는 비즈니스 경제로 먼저 하십시오. 네, 비즈니스 사회 정치 비즈니스 경제. 그게 맞죠. 비원.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요리 레시피로 하셔도 되고요. 네, 비즈니스 경제로 하셔도 되십니다. 그게 다 이제 토탈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네. 아니면 여기에서 헷갈린다 하시면은요. 어디서 보시냐면 그게 헷갈린다 하면 블로그 홈에 가시면 주제별 보기가 있죠. 네. 여기서 뭐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교육, 한문, 사회, 정치. 네. 변호사는 사회 정치로 있군요. 네. 사회 정치로 가셔야겠습니다. 네. 저 잠깐 헷갈렸는데. 네. 네. 여기 보면 취미 여행하고 뭐 요리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맛집도 있고. 아까 거기는 모바일에는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아이고. 밑에 보면 맛집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음식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그리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네, 프로필 이미지 영역 있죠? 네, 여기는 추천드리는 거는 대표님들의 프로필 얼굴을 여기에다가 딱 하시는 거예요. 브랜드 블로그면 뭐 회사의 로고를 해도 되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좀 더 내 얼굴을 노출시키는 게 조금 더 그렇게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얼굴을 여기에. 요즘에는 그 사진 보정 앱들이 많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저도 최근에 스노우라는 앱을 썼는데 한 10살 어려 보이더라고요. 딱 그거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홀쭉해지고 뭐 눈도 크게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어차피 뭐 블로그에서만 볼 건데 네, 그 스노우 앱 쓰셔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사진 보정해서 여기에다가 첨부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라고 있어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모바일 화면 있죠? 네. 화면 뒷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화면 뒷 배경. 모바일 앱 이미지는 뭐냐면 네, 아이고. 네. 이 부분이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를 뜻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거는 그 PC랑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하셔도 되고 모바일 아까 그 기본 정보에서 하셔도 되세요. 이거는 일단 그냥 내비두세요. 제가 이따 이거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음, 모바일 앱. 네,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여기는 홍도 대표님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블로그 제목을 하나 쭉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별명은 그대로 좀 더 친근하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같이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블로그 주제까지 설정을 이렇게 하셨고요. 자, 여기에 내가 이제 맛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글을 쓸 때도 이 주제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이 주제를. 글 쓸 때. 글 쓸 때 이제 나중에 네, 여기에서 글 쓰시고 발행을 하실 때 주제를 선택하기라고 이렇게 있어요. 주제. 여기 보시면 주제 선택하기 있죠? 네, 여기에 이거를 좀 맞춰주세요. 내가 만약에 맛집 블로그로 한다라고 하면 맛집과 관련된 글 쓸 때 여기 주제를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나는 주제를 맛집이라고 잡아서 썼는데 계속 그 발행할 때는 이 주제를 생각, 일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맞죠. 예, 블로그 가 활성화되는데도 도움이 안 돼요. 요거 꼭 고려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소개글 프로필란인데 여기에 프로필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프로필. 네, 프로필을 누르면 여기에 개성 넘치는 나만의 프로필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프로필까지 많이 보지는 않아요.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저기에 딱 그 대표님들만의 뭔가 비전, 목표를 갖다가 딱 저기에다가 소개글과 함께 작성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내 프로필 작성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뭐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들 내용들과 그리고 사진을 첨부해서 여기에 쭉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사진 올리고 여기 프로필 사진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리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형과 자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기본형은 이렇게 템플릿이 그냥 나타나 있는 거고 자유형은 이렇게 내가 그냥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한 걸 보여드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쭉 써놨어요. 이렇게 쭉 해서 3년 후에 제가 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이 다가오는데 불안해요. 내릴까 말까. 네, 네, 이런 식으로 뭐뭐 전문가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네, 예, 이런 식으로 네, 프로필 영역이 있습니다. 프로필 영역. 네, 저기에 대표님들만의 뭔가 다짐을 딱 쓰십시오.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작성해 보시면 뭔가 블로그를 쓸 때마다 이걸 한 번씩 보게 되면 아 오늘은 쉴까 하다가도 다시 그냥 마음을 다잡고 쓰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프로필 영역입니다.
그럼 다시 메인으로 가서 자, 이 부분이 뭐라고 했죠? 제가 이 부분이 타이틀 이미지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타이틀 이미지를 하나 넣어야 돼요. 여기 간판을 이제 넣어야 됩니다. 간판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있어요. 저 타이틀 이미지는. 그리고 이게 모바일은 다르다고 했죠. 모바일은 모바일 커버 앱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PC는 이렇게 와이드형으로 해가지고 타이틀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내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 자, 이걸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타이틀이라고 있어요. 타이틀. 네, 타이틀 이거 누르면 여기에서 영역 높이 그러니까 이 타이틀 이미지 폭을 얼만큼 넓게 할 거냐 좁게 할 거냐 그전에는 260 이상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600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시해주는 타이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 제가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걸로 높이를 이렇게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 제목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까 파스타 대망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파스타 대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적용 잠깐 해볼게요. 네, 적용. 파스타 대망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보면은 굉장히 지금 좁죠? 이게 좁죠? 좁고 다시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왠지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눈에 띄게 타이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이건 좀 약간 식상하잖아요. 그런 거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식상하잖아요. 네이버에서 그냥 제시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식상하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 보세요. 네, 요거 설명 잘 드셔야 됩니다. 타이틀. 지금 이거는 굉장히 다시 보세요. 좁은 상태죠. 좁고 이 폭도 좁고 화면은 이렇게 이만한데 이걸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몰랐는데 이것도 돈 받고 가르쳐 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강의해가지고 뭔지 몰랐는데 진짜더라고요. 이거를 5만 원 받고 블로그 타이틀 이미지 특강해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도 그럼 이걸 해볼까? 농담입니다. 그래서 직접 등록하고 이게 이건 타이틀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제 이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타이틀 이미지가 아니라 스킨 배경으로 가져가지고 상단 배경으로 해서 제가 하나 해볼게요.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 가져야겠구나. 네. 자 어떻게 됐네. 쭉 커졌죠. 이렇게 좀 더 어떤 게 좀 더 보기 좋나요? 아까랑 이거랑 이게 좀 더 보기 좋겠죠. 이게 지금 텍스트는 제가 그냥 영문으로 넣었는데 이건 수정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들의 블로그 주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고 좀 더 이게 좀 더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이게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이 블로그는 딱 이 블로그 화면에 들어왔을 때 뭔가 좀 전문성을 딱 좀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제일 첫눈에 들어오는 게 이 타이틀 이미지예요. 요게 이름 있죠? 요거는 빼놓고 표시 안 되고 이제 대표님들은 여기에서 타이틀 제목 표시를 삭제를 해주시면 여기 안 나와요. 이제 여기 안 나오고 이걸로만 적용을 해 놓으시면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사진, 내 블로그 주제와 맞는 사진을 갖다가 이제 넣어야겠죠. 텍스트도 내가 원하는 제목으로 이제 넣는 게 좋겠죠. 이거를 보통 포토샵이나 포토스케이프 같은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을 많이 해줬어요. 또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했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의뢰를 하거나 몇만 원이라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어디서 하시냐면 네이버에서 캔바라고 검색해 보세요. CANVA. 예, 모바일 PC 다 할 수 있어요. 캔바라고. 예, 캔바라고 저는 여기 들어와 있는데 영문으로 치시면 나옵니다. 캔바라고. 예, 예. 이거는 뭐냐면 모든 디자인 템플릿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곳이에요. 무료로. 디자인. 포스터, 전단지, 뭐 다른 뭐 상세 페이지, 배너, 이벤트 페이지, 로고, 스티커 같은 것도 뭐 배달하다 스티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전부 할 수 있어요. 네, 전부.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강의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요거를 딱 설명드리니까 디자이너를 4명 두고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니만 2명을 줄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처럼 퍼펙트하진 않지만은 저희 같은 소상공인 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앱이고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다운로드 받을 때 결제하세요 이런 거 뜨는데 그냥 삭제하고 X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세요. 여기 보면 템플릿이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인스타그램 커버 사진도 다 할 수 있고 초대장, 로고, 전단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 페이지 같은 경우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다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블로그 배너를 보시면 블로그 배너. 블로그 배너로 가십시오. 배너. 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물론 성에 차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그런 주제와 유사한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타일을 갖다가 하나를 이렇게 여기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찾아볼게요. 네. 네. 이렇게 나왔죠? 여기 눌러 보시고요. 이 템플릿 사용하기를 자 눌러 보시면 여기에서 좀 가로형, 와이드형으로 하나 선택을 하세요. 길게 하셔도 되는데 아니 아까처럼 큰 배너 형태로 하셔도 되는데 가독성 그냥 여기서 이런 걸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골라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니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는 약간 좀 내가 이런 다른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미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이미지 누르셔가지고 하나 업로드해서 이름도 여기에서 캠핑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름을 강상현의 캠핑 스토리 이렇게 해놓고 글씨 크기를 줄여야겠죠. 네. 크기를 좀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도 되고 아니면 다른 폰트를 갖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폰트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고 어느 정도 틀을 맞추신 다음에 여기에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다른 거 그대로 다 쓰셔도 되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서 텍스트는 한글로 다 바꾸시면 되니까요. 한글이 지원이 되니까 이거를 바꾸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누르면
예, 그대로 디자인 준비 중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죠? 다운로드 한 거를 여기에 아까처럼 그대로 올리시면 되십니다. 내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 이미지 말고 이건 뭐라고 했죠? 타이틀은 타이틀인데 넓게 크게 보이게 하려면 스킨 배경을 하셔야 됩니다. 스킨 배경을. 네. 스킨 배경을. 타이틀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했죠? 좁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넓게 보이게 하려면 뭐를 써야 된다고 했죠? 네, 스킨 배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어디서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했죠? 이게? 캔바에서 하시는 겁니다. 캔바는 모바일 앱도 있어요.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나중에 인스타그램 하실 때 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블로그 타이틀 이미지를 대표님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프로필 이미지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내 사진을 좀 넣고 싶다 하면은 타이틀 이미지에 넣으셔도 되고요. 예. 스킨으로 하시고 직접 등록하신 다음에 이게 지금 타이틀 이미지가 상단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단 영역에서 파일 등록을 하시면 되십니다. 상단 등록에서. 네. 타이틀 이미지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좁게 보인다. 공백도 있고. 근데 넓게 이렇게 홈페이지형처럼 크게 보이게 하려면 스킨을 쓰셔야 된다. 타이틀 이미지는 가려놓고서. 네.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타이틀 이미지는 네. 타이틀 이미지는 보세요. 좁죠? 요거는 위아래 높낮이는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랑 차이가 뭐죠? 아까랑 차이가 보면 요 부분이 없죠? 요 부분이 없고 좀 더 뭔가 눈에 딱 들어오네. 어떤가? 이거랑 아까 그거랑 네. 똑같은 이미지를 쓴다고 해도 다시 똑같은 이미지를 써볼게요. 등록해서 좁죠? 이게 아무래도 여기가 없기 때문에 좁아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고 그리고 아니면 무료 이미지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안 되네. 무료 이미지는 네. 누가 저 불렀네?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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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는 거야. 검색참. 네. 이거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더 디자인을 좀 하시려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죠. 무료 이미지 그냥 검색해가지고 네. 아니면 뭐 캔바를 쓰셔도 되고요. 네. 와이드형으로 하시려면 네. 그거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타이틀 이미지를 한번 꾸며 보십시오. 타이틀 이미지를 네. 그러면 타이틀 이미지고 하고 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레이아웃 위젯 레이아웃을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레이아웃 위젯.
화면이 안 나오네. 블로그 하단인 프로필 밑에 보면 관리라고 있어요. 관리를 눌러보시면 관리, 관리에서 전체 보기를 눌러보시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 자, 이건 뭐냐면 이 블로그의 전체적인 그 뼈대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뼈대를. 네. 뼈대를 설계를 하는 거라서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레이아웃이 1단 레이아웃이라고요. 1단. 1단은 뭐냐면 요 옆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만 있죠. 글만. 옆에 메뉴가 없어요. 요거를 1단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1단. 좀 더 이 사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1단 레이아웃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본형 레이아웃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기본형.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게 기본형 레이아웃입니다. 이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면 이게 기본형 레이아웃이에요. 아까 저는 보면 이게 없었죠. 이 영역만 넓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 옆에 이렇게 메뉴판이 있도록 이걸 2단 레이아웃이라고 하거든요. 2단. 2단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3단 레이아웃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 네. 3단 레이아웃도 있는데 이게 3단 레이아웃이죠. 요게. 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양쪽으로 메뉴판. 근데 이게 좁죠. 그럼 포스트 영역이. 글 가독성이 약간 좁은 단점은 있어요. 처음에는 2단 레이아웃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2단으로. 2단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옆에 보면 선택사항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글 영역을 넓게 할 건지 좁게 할 건지 이걸 갖다가 선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정렬을 좌측으로 할 건지 중앙으로 할 건지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사이드바를 펼칠 건지 줄 건지 볼 수가 있고 타이틀 이미지를 노출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이것도 네, 이거를 끄면은 이제 타이틀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키면은 보이는 거고 카테고리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네, 펼치거나 안 펼치거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본적인 정보로 지도 영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달력 표시할 수 있고요. 뭐 시계, 날씨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책, 서재 같은 것도 여기에 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네, 시계, 서재, 지도, 달력. 뭔 차이냐면 서재, 시도, 달력. 네, 이게 지도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내가 전국에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블로그 글을 썼는지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는 이런 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막 블로그 포스팅을 한 거죠. 예. 이것도 그렇고 뭐 해외도 네, 해외를 내가 어디 가서 글을 썼는지 네, 많이 안 다녔죠. 네, 이것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재도 이거 서재는 이겁니다. 내가 이제 책 읽은 것들을 갖다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런 내용들 그냥 쭉 여기에다가 리스트형으로 담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레이아웃 위젯에서 거기서 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네. 예.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위젯. 예. 그러면 잠깐 또 스마트폰을 봐볼게요. 스마트폰. 네. 모바일 커버 앱은 다르다고 했죠? 이 사진은 네, 사진은 아까 PC는 타이틀 이미지가 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커버 앱이 따로 별도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진을 여기에서 홈 편집을 눌러보세요. 홈 편집이라고 홈 편집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홈 편집 눌러보세요. 여기입니다. 요거 네. 누르셨나요? 홈 편집 이렇게 누르면 커버 스타일을 여기서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커버 스타일을 약간 이렇게 본문 위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커버 스타일을 그리고 사진을 이미지 변경을 누르고 이제 사진을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자 여기에 그러면 사진은 어떠한 사진을 넣는 게 좋을까요? 아까 블로그 제목은 제가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전문가라는 거를 딱 표출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을 하나 딱 넣는 게 좋다 했고 사진은 네, 나는 뭐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강의하는 모습을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딱 그런 사진을 와,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근데 제 강의를 찍어주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대표님은 음식을 만드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걸 하셔도 되고요. 저기 대표님도 한정식 맞죠?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고기를 뭐 이렇게 하는 셰프복을 입고 고기를 이렇게 써는 모습이라든지 굽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되시고요. 대표님도 상담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런 걸 뭐 하셔도 되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나를 조금 더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 밑에 쭉 보시면 소개글 이렇게 있죠? 아까 그 작성했던 거 PC에서 작성했던 거 소개글 이렇게 있죠? 네. 전화번호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내 매장을 브랜딩하기 위한 블로그 쓴다고 하면 주소 이런 거 다 넣으셔도 되세요. 가맹점 모집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것도 다 넣으셔도 되세요. 네, 그런 거 넣으셔도 되고 그 밑에 보시면 PC랑은 약간 다른 기능이 있어요. 외부 채널을 쓰시면 링크를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인스타그램을 한다거나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한다거나 할 때 뭐 브런치를 한다거나 할 때 그 링크를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URL을 넣어가지고 이제 내 프로필로 방문했던 고객들이 여기서 다른 채널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편집. 이거는 그냥 링크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세요. 하시면 되고 이렇게 영역별로 나와 있어요. 인스타는 인스타그램 아이콘이 이렇게 있고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아이콘이 있고 유튜브는 유튜브 아이콘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세요. 그 밑으로 보면 인기글과 대표글로 나뉘어져 있어요. 내가 쓴 글 중에 대표글은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인기글은 순수하게 내 블로그에서 인기 있는 글들이 여기에 노출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대표 글을 먼저 보여줄 건지 인기 글을 먼저 보여줄 건지. 예, 대표 글은 내가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쓴 글. 인기 글은 그냥 인기도에 따라서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예,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 글이 인기 글이 이렇게 있다고 나오네요. 인기 있는 순서대로. 저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예, 작년에는 이빨 뺀 게 인기가 많았어요. 예, 이빨 뺀 후기를 올렸더니만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랑니 뽑은 후기를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안 아프냐, 뭐 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후유증이 얼마큼 가냐, 이런 내용들. 근데 이런 블로그를 또 잘 쓰시면 나중에 애드포스트라고 해가지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모바일도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요. 쭉 내려보시면 블로그 모먼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밑에 글 목록을 앨범형으로 할 건지 목록형으로 할 건지 카드형으로 할 건지 동영상형으로 할 건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앨범형, 목록형, 카드형, 동영상형. 예, 자, 이거는 뭘까? 자, 이거는 앨범형입니다. 그냥 또 이렇게 메인 타이틀 사진이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죠. 앨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앨범 형식으로. 자, 요거는 아이고 목록형인 거죠. 목록형. 네. 이렇게 텍스트가 먼저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보였죠? 이거면 카드형이죠. 아, 네. 카드형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죠. 하나씩 글이. 여기서 택하세요. 나는 앨범형이 좀 더 이쁘겠다. 나는 이렇게 카드형이 조금 더 이쁘겠다. 목록형이 조금 더 이쁘겠다. 네. 네. 요거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확인하셨죠? 네. 그 밑에 보면 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네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글들이 보여요. 이거는 모먼트라고 해가지고 동영상 만드는 거고 블로그에서 그 밑에 보면 내 블로그 이웃들의 글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이웃들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하는 거예요. 이웃들의 글을.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웃은 서로 이웃이랑 그냥 이웃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웃은 내가 그냥 구독하는 거예요. 네, 대표님의 글이 좋다 하면 내가 그냥 이웃 누르면 대표님이 글을 올릴 때마다 나는 계속 글을 볼 수 있는데 대표님은 내 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서로 이웃은 뭐냐? 대표님도 이웃을 맺고 나도 이웃을 맺는 거죠. 인스타그램으로 치면 마팔이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서로 이웃을 신청해서 그렇게 서로 이웃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그냥 이웃을 맺으면서 서로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웃들 글들이 올라올 때 내가 뭐 좋아요도 하고 댓글도 달고 해야 이제 내 블로그에도 방문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약간 그 우리나라 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누군가가 내 블로그 글에 댓글을 계속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달아주면 왠지 안 가면은 이게 찜찜해요. 나도 그럼 가서 댓글을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다 댓글 달면 방문자를 50명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 블로그를 만들고 나서 내 블로그에 방문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방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맛집이나 뭐 이런 거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블로그에 오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이웃을 통해서 오게 하는 방법. 근데 블로그에는 지수라는 게 있어서 레벨, 네, 경력 사항에 따라서 이 노출되는 거를 조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막 입문해가지고 블로그를 시작한다. 지식인으로 치면 이제 평민이죠. 하수라고 하는 평민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노출이 똑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방문을 유도하는 거죠. 이웃들을 통해서.
근데 내가 뭔가 비즈니스의 목적을 갖고 한다고 하면 내 매장에 방문해 줄 만한 사람들도 목적형 이웃을 맺는 것도 있죠. 이렇게. 심지어 그냥 동네 사람들 막 이렇게 맺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혼 전문 블로그다라고 하면 이혼할 만한 사람이 어떻게 찾죠? 하여튼 3, 40대 분들을 찾는 거예요. 3, 40대 주부분들. 네. 약간 이렇게 잠재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 40대 주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냥 맺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웃들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이 처음에 뭐 100명, 200명인데 상관이 없는데 300명, 400명, 5,000명, 막 6,000명 되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나눠서 봐야 돼요. 내가 그냥 소통할 만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 그룹 기능이 있어요. 그룹. 내가 볼 사람만 보겠다. 이웃 그룹. 이렇게 저는 그룹을 지정해놨어요. 온마 12기. 12기 분들을 제일 최우선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중요도에 따라서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블로그 키면 12기부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거는 전체적인 내 이웃들 글들이 다 오는데 여기에서 12기 딱 누르면 12기 분들의 글만 딱 보이는 거죠. 이것만 딱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간편하죠. 예. 한식대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예, 한식대가님 딱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부맨 누구시죠? 보부맨. 네. 대표님도 여기 누르고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전체로 보면 놓칠 확률이 크겠죠. 이렇게. 놓칠 확률이 커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에는 알림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글을 쓰는 순간 바로 나한테 알림이 오는 거예요. 글 썼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면 알림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알림. 그러면 이분이 글 다는 순간 저한테 바로 알림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냥 바로 가서 댓글을 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림. 누르시고. 자, 그럼 이웃 그룹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웃 그룹. 어디로 가냐? 이게 모바일에는 그 기능이 좀 빠져 있어요. 모바일에는 그 기능이 빠져 있어서 PC에서 하셔야 됩니다. PC에서 제가 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관리 누르세요. 관리. 네. 자, 여기 보면 열린 이웃이라고 있고 이웃 그룹 관리, 나를 추가한 이웃, 서로 이웃 맺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린 이웃은 이웃 그룹 관리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 자 이웃 그룹을 누르시면 그룹 추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 뭐였죠? 온라인 12기, 11기, 10기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이걸 그룹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룹으로. 아까 이렇게 한 대로 그룹으로. 네. 이거를 그룹으로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비공개로 해놓으면 나만 볼 수 있어요. 공개로 해놓으면 혹시나 내 경쟁자가 와가지고 그 이웃들을 또 다 메고 갈 수 있어요.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 고객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수강생분이니까 경쟁자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려놨죠. 비공개로. 이제 그 택일 하는 겁니다. 아, 이분들은 그냥 오픈해서 보여줘도 된다라고 하면은 공개로 해놓으면 되고요. 아, 이거는 가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비공개로 해놓으시면 되세요. 요걸 해놓고 이거는 잠깐 로그아웃을 하고 제 블로그에서 보여드리겠다.
관리해서 이웃 그룹 관리, 이웃 그룹, 네. 그래서 그룹 추가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고, 여기 저는 지금 다 잠궈놨죠? 이렇게. 네, 잠궈놨어요. 못 보게. 네, 택일 하시면 되세요. 잠궈놓고,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웃 순서. 뭐냐면, 아까 저는 이 12기가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아까 모바일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12기가 제일 위에 있었죠. 여기 12기, 그죠? 여기 12기.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뭐를 먼저 이웃 그룹에서 먼저 볼 거냐. 이 순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들이. 편하신 순서대로 해가지고 하시면 좋고, 가장 일단은 좋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온라인 12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저희끼리는 굉장히 좀 소통을 좀 잘 하니까 이 안에서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좀 키우실 때 지수를 올리는 차원에서 여기 대표님들끼리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네. 하고 네. 이렇게 쭉 그룹별로 해놓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세요. 네. 그리고 왠지가 아니라 다른 그룹에 있었는데 이렇게 선택하고 그룹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12기로 했는데 이분이 12기가 아니라 11기였네. 그러면 그룹 이동 누르고 11기로 선택을 하면은 이분이 11기로 이렇게 그룹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색을 소식이라고 있어요. 아까 그 피드에 이렇게 글이 떴잖아요. 이것도 알림을 내가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이 글이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숑스 바베큐라고 하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이 알림을 꺼버려요. 색을 소식을. 꺼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500명까지만 지정할 수가 있어요. 500명까지만. 그러니까 저걸 볼 사람만 보라는 거죠.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저것도 이제 나중에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알림 기능 하셔가지고. 근데 보면 이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하시면 막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이유 신청하는 분도 있고 이런 글들만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뭐냐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막 그냥 이유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이웃을 진짜 요청해서 하는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몇 번 보시다 보면 알 거예요. 댓글도 이런 식으로 계속 달아요. 전혀 글 문맥과 맥락과 상관없는 엉뚱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그렇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냥 맺으세요. 맺고 다 맺어요. 맺고 알림을 꺼놓는 겁니다. 알림을. 아까 그 알림 있죠? 네. 이 알림을 꺼버리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이웃수만 일단 늘리는데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카운팅을 하고 그냥 이렇게 매크로로 돌리는 분들은 그냥 꺼버리세요.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들이 댓글 단다고 굳이 댓글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림 꺼버리고 보면 안내 메시지라고 이렇게 있어요. 안내 메시지. 여기에 뭔가 이렇게 글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지금 진정성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나랑 이웃을 맺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써주시는 분의 한해 이웃 맺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도도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무조건 서로 이웃 대환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늘려야 되니까요. 네. 이웃 그룹 요 방법은 이해하셨죠? 이웃 설정하는 거. 자, 이제 이웃도 설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일단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자,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보면 글쓰기 화면이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제목 영역이고 이게 글쓰기 도구, 그리고 여기가 포스트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본문을 쓰는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반드시 블로그는 제목과 본문을 씀으로 인해서 포스팅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글 모양을 이렇게 틀을 정할 수가 있어요. PC 화면, 태블릿 화면,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 네, 모바일 화면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아까 블로그 글은 어디에서 많이 본다고 했죠? 핸드폰에서 많이 보죠. 버스를 타고 오면서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자고 일어나서도 보고, 그리고 책상에서도 보고, 거의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글은 PC에서 쓰시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모바일로 한번 쭉 줄여서 가독성이 좋은지,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이 글이 잘 읽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가독성. 예를 들어서 이혼 관련 글을 써도 너무 빼곡하게 글을 막 쭉 써놓으면 이게 읽다가 그냥 지쳐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독성을 좋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기능 중에 인용구라고도 있어요. 인용구. 이런 기능들도 같이 이렇게 쭉 써주시면은 좀 더 글을 가독성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용구. 이런 걸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인용구들을 여기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 여기 뭐 표도 첨부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블로그는 항상 그 사진을 같이 써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원본 사진을 내가 확보를 못한다고 하시면 오른쪽에 보면 글감이라고 있어요. 네, 사진이 없으면 여기를 통해서라도 일단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라고 해볼게요. 햄버거 하면 내가 햄버거 관련된 글을 쓴다. 근데 햄버거 사진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햄버거 검색하면 피자로 할게요. 이렇게 피자 사진을 이렇게 첨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여기에서 첨부를 해서 할 수 있어요. 사진을 요것도 쓸 수 있고, 글감을 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서평을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책 관련 글감을 첨부를 같이 해야 아까 제가 그 책 읽은 목록 쭉 뜬 거 있죠? 네, 그게 노출이 되고, 이 관련 책을 구매하기 위한 사이트도 있잖아요. 각 영역에 내 블로그 리뷰 글이 같이 뜹니다. 네, 이거를 같이 쓰시면 되고요. 다음이 템플릿이죠. 네, 특히 글을 계속적으로 쓰려면 이 템플릿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템플릿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이 블로그 글을 쓰는데도 규격이 있어요. 이 틀에 맞춰서 써야 조금 쉽게 쓰거든요. 근데 이 규격이 없이 그냥 쓰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내가 생각의 흐름대로 쭉 쓰다 보면은 결론이 안 져져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뭐 이런 말씀 들어봤죠. 서론, 본론, 결론. 네, 그런 템플릿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추천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그냥 정해주는, 추천해주는 템플릿이에요. 여행을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네, 여행 갈 때 이런 식으로 글을 표현하면 좋다. 목차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사진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 그리고 텍스트도 바꾸는 거죠. 이 틀을 빌려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는 부분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전체는 아니고 나는 이런 표현들만 하고 싶다. 네, 이렇게 부분 템플릿. 네, 이런 것들을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나는 사진만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진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좀 나만의 템플릿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놓고 이거를 현재글 추가를 하시면 이 템플릿이 그대로 저장이 돼요. 네, 왠지 한번 글을 쓸 때, 오, 이제 글이 잘 써지는데? 해가지고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글 발행해버리면 또 다음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때 이 템플릿을 그대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런 예시들을 갖다가 쭉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예시들을 보고 이렇게 씁니다. 그냥 기본적인 목차들을 뭐 기승전결이라든지 뭔가 글을 쓸 때, 네. 뭐 아니면 뭔가 세일즈 글쓰기를 쓸 때, 판매를 위한 글쓰기를 쓸 때,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이렇게 해놨죠. 이런 식으로. 뭐 독서 템플릿을 쓸 때, 독서 노트를 쓸 때, 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틀을 짜놓고 그냥 거기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글만 넣게끔 하는 거죠.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고, 자, 그리고 모바일 앱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가 모바일에서 쓰다가 저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걸 갖다 그대로 받아서 PC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수업이 끝나고 뭔가 글감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나 이제 기차 안에서 쭉 쓰는 거죠. 그래서 막 뭐 오늘 수업이 뭐 어땠다 어땠다 이렇게 해놓고 어땠다 어땠다도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 완성을 못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장을 눌러놓는 겁니다. 저장 누르면 네, 이렇게 임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집에 가서 PC에서 차분하게 앉아서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PC에서 썼다가 모바일 썼다가 마지막 발행은 뭐 어디서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이 글을 절대로 내가 시작해가지고 한 번에 완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듯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 게 좋아요. 특히 모바일에서나 PC에서 사진도 그렇고 네, 담아 놓는 게 좋고 내가 이제 글을 쓸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텍스트 인식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강상현 강사입니다. 이렇게 그냥 오늘 수업이 참 괜찮았군요. 선생님 말이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냥 네. 뭔가 딱 그 블로그 소재가 확 떠오르는데 운전 중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말하듯이 글을 쓰면은 이게 나중에 편집하기도 쉬워요. 아니, 편집만 좀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초안은 이렇게 말하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템플릿이 직접 지정을 할 수는 없고 하는 방법은 있죠. 네,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손으로 살짝 옆으로 하면 PC 버전으로 보기가 있어요. 네, PC 버전으로 보기에서 템플릿을 일단 여는 거죠. 템플릿을 일단 오늘은 서평을 써야겠다. 그러면 내가 저장해 놓은 서평 템플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서평 템플릿을 쭉 일단 이렇게 했어요. 저장을 누르는 겁니다. 네,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그럼 모바일을 쓰는 거죠. 네. 네? 자동 저장 좀 시간 지나면 되긴 해요. 근데 예, 날릴 확률도 크기 때문에 이 템플릿은 일단 PC에서 만드셔야 된다.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PC 버전은 돌아와서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만드는 거는 좀 어렵죠. 네. 여기서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요 템플릿을 드릴 겁니다. 우리 수업 끝나면 5가지인가 6가지를
양식을 드릴 거예요. 그거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만드시면 되세요. 예, 교수님께서 쓰시는 템플릿을 그냥 다 왕창 드려도 안 쓰시더라고요. 네. 그냥 다 드릴 테니까요. 한번 마음껏 쓰세요. 네, 템플릿. 네. 이 템플릿을 드리니까 이건 에디터 이렇게 쓰시고 일단 기능은 제가 전반적으로 쭉 다 설명을 드렸어요. 기능은 쭉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블로깅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글쓰기를 하시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어요. 뭐 키워드가 어떻고 뭐 해시태그가 어떻고 어떻게 해야 상위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글 쓰는 게 불편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자유롭게 매일 일단 습관을 들이시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매일매일 글을 올리시는데 목적을 두시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글쓰기 습관이 완성된 후에 글 근육이라고 하죠. 이게 딱 완성된 후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술이 들어가기 전 저희가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매일매일 글을 쓰시면서 어느 정도 템플릿에 맞춰서 뭔가 이제 좀 논리적인 글을 쓰시는데 일단 주력을 두세요. 네. 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쭉 글쓰기 하시고 오늘 설명드린 거 참고해서 가지고 하시면 되죠.